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선대위 그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됐죠. 예고되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잠정 중단했고 김기현 원내대표 또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물러났고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사퇴했다 아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선대위 회의에서 선언을 했는데요. 예.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기존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였습니다만 오늘은 6개 본부장 사퇴설에 대해서 그를 포함해서 구조적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가지고 엄밀하게 관찰하면 다 해법이 나오게 돼 있다. 후보 패싱은 무슨 패싱인가 다 알게 되는데 라고 대답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전격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과 본부장의 전격적인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다 사퇴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와서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국민의힘 측의 공식 입장 방금 전에 이양수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다 사퇴하는 것이고 재신임 여부는 좀 지켜봐달라 이런 요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의힘 전원이 모든 당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나갔고요. 의원 전원이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고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동반 사퇴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운동에 관련해서 좀 특기할 만한 언급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에게 자신이 했다는 얘기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는데 선대의 요구대로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장면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그동안에 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것도 오늘 또 정치권의 큰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한편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 전원이 모든 당직 내려놓겠다 했지만 네. 이준석 대표의 거취도 좀 관심사네요. 김종인 위원장 언급 중에서 선대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일부 의논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있을 것으로 본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 불투명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권성동 사무총장과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대표가 제기한 것은 윤사모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공개돼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에 예. 대해서 처음 권성동 총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 윤사모라고 하면 당 외곽 조직 같은데 사무총장이 그런 것까지 알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반발을 하다가 결국에 확인을 해보겠다라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여기서 윤사모는 윤석열을 사모하는 모임 이런 종류의 그렇습니다. 모임이겠죠. 네. 예. 그리고 한편으로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 신지혜 부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온 저에게 더 강한 저항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라고 토로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던 이 대표의 조롱도 계속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은 그에게 더 씌워진 오해를 넘어서지 못한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신지혜 부위원장이 사퇴했다라고 운을 떼면서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라고 밝혔고요. 특히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선대위의 공보 특보 단장님이 오늘 와주셨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지금 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김종인 총괄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예. 아직까지는 확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했다 안 했다가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어느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음흠. 뭐 내일 아침 되면 예. 아마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뭐 수석 대변인이 공지를 하겠죠. 예. 아직까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성현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뭐 어지러워서요. 예.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면 김종인 총괄의 연기자 발언은 정말 제가 느껴본 가장 최대 모욕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한테 연기를 하라 자기들 대본대로 지금까지는 그러면 선대위가 써준 연설문이 아니면 어디 연설문을 읽었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일단 경악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써주는 대로만 읽으면서 연기를 한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한 건 김종인 총괄이 나한테 당신의 발언권까지 나한테 싹 넘기지 않으면 나 이 캠프 못 만든다는 선언을 한 측면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제 저는 김종인 총괄이 이렇게 다 던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재신임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든 하시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이양수 대변인이 후속으로 뭐 지금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총괄은 본인이 사표 낸 얘기를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양수 대변인은 김종인 총괄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건 아니지만 권위 있는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맞다라고 하면서 뭐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의 사퇴란 이 중차대한 일에서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총괄위원장에게 확인도 안 하고 그 상황을 발표했다는 것. 결국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측근 중에서 김종인 총괄을 또 쳐내려고 지금 이런 발표까지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또 윤핵관이 등장하는 겁니까? 뭐 그렇지 않고서 수석 대변인한테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퇴했다라고 문서를 읽게 만들었는데 총괄한테 이 수석 대변인이 확인도 안 해보고 그리고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태연하게 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저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김경진. 일단 지금 6명의 총괄 본부장.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사퇴했으니까 실제로는 5분이겠죠. 네. 5명의 총괄 본부장,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 뭐 김병준 위원장님 같은 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또 상임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다 같이 사표를 내고 후보에게 정권을 주자 이렇게 어느 정도 사전에 의견이 모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기는 해요 보면. 예. 근데 지금 아까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게 본인 명의의 사표를 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걸 뭐 금시초문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부분이 이제 뭐 특정 언론 한 군데서 아마 지금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 명확히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전원이 다 같이 후보께 사표를 내는 형태를 취한 건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지금 알겠습니다. 사표를 내기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문제거든요. 보면. 근데 그 신한일보가 지금 통화를 직접 김종인 위원장이랑 했다는 것이 공지 이후에 그러니까 사표를 낸 공지 이후에 통화를 했고 사의를 표명했냐는 물음에 누가 그러느냐라면서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하태경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또 당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의총은 지금 끝난 상황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어떤 논의가 제일 크게 있었나요? 뭐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추락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전면 쇄신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주였습니다. 예,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사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된 것으로 지금 의원들끼리는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도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그 점은 저희들도 회의 중에 의총 중에 이제 그런 기사가 떠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게 의총장에 초반에 계셨거든요.
그렇죠. 발언도 아까 예, 예.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한 3시 1, 20분까지 계셨고 예. 사퇴라는 기사가 뜬 게 한 5시 좀 4, 50분 좀 뜬 것 같은데. 예. 그러면 2시간 전에 만약에 2시간 만에 생각이 바뀔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퇴가 사실이었으면 의총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지금 선대위 내에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 빼고 거의 모두 사퇴하는 분위기여서 예. 좀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은 중심을 잡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쇄신 작업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제 마지막 들려온 소식이 의원 전원이 모든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이 소식이 있었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진퇴에 대한 논의도 의원들 사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입장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뭐 이준석 대표도 포함해서 지도부 총사퇴해야 된다는 뭐 의견도 있었고, 예. 그렇게 책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있었군요. 네, 뭐 그건 여론에도 비슷한 여론이 있듯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의원님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예. 이제 어떤 선택이 후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예. 예를 들어 뭐 의원들 간에도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는 부차적인 겁니다. 정치를 할 때. 예. 네, 과거에 서로 적이었던 사람도 대선 때 손을 잡고 동지가 된 경우도 우리 정치사에 보면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대중, 김종필, DJ 비연합이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지금 관계가 껄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예. 저는 윤 후보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 후보 주변에서는 이준석 대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예.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선거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리고 윤 후보도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 오고 있다고 보고요. 대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전원이 모든 당직을 내려놨고,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랄까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 메시지보다 상위의 메시지가 뭐냐면 후보 중심으로 총단결하겠다. 이게 예. 최상위의 메시지거든요. 예. 그래서 후보 중심으로 총단결해서 대선 승리로 가야 된다는 게 오늘 의총의 탑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후보 중심으로 대선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준석을 버리고 저는 가리라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보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그러면 네, 이런 김성애 정도 소장입니다. 되면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이준석 대표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한 열흘도 넘게 공방이 오고 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까지 서로 연락을 안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전화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 비슷하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까지 상황은 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사퇴 보도가 저는 오보라고 보고요.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쇄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에게 사실상 쇄신의 정권을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좀 먼저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하고 최종적으로 상관이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이제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기가 되면 후보가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고 이번 상관이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그 선대위의 수석 대변인 이영석 의원이 직접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이 맞다라고 확인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사퇴가 오보라고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동의를 안 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사퇴 의사가 있다면 의총 때 이야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 시간차가 한 2시간 반, 2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차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저는 이양수 대변인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이양수 대변인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의 동의 없이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총괄선대위원장도 사퇴했다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지금 보낸 거라면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진상규명해서 저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양수 대변인 본인의 발언에 따르면 책임 있는 분으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네. 보고 있는데요. 예. 책임 있는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네. 근데 이제 책임 있는 관계자면 후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후보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다 사퇴한 상황에서 그런 월권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정확히 당에서 진상규명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의원총회에서 이제 선대위 개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든 메시지와 연설문을 전부 다 본인이 관리하겠다. 게다가 본인이 이제 선대위 총괄 그 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하겠다. 그리고 선대위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여당의 정치적 공세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연기라는 단어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의 발언이 우리가 저녁 그 술자리에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발언을 쓰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정제되고 예. 절제하고 또 국민들 정서를 고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이런 신중한 검토 끝에 발언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야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의 진심을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정무적인 그런 훈련인데 이 후보가 이제 그 정무적인 훈련이 약해서 예. 오히려 후보 본인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 못하고 있거든요. 말 하나 실수를 하면 오히려 실수가 더 크게 부각이 되잖아요. 예.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후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표현들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후보가 여태까지 실수가 이제 적었던 것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선대위 차원에서 왜 관리가 안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또 문제제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기를 총괄 선대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허수아비고 껍데기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배우에 대한 배우 비하 발언이죠. 배우 비하 발언이다. 연기자들이 다 허수아비니까. 아니 지금 저희는 감독을 최고의 뽑는 거지 배우들이나- 배우를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원님 거예요. 답변하겠습니다. 네. 후보 실수한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사전에 미리 메시지를 준비를 하거든요. 후보가 예. 그걸 숙지를 하고. 근데 즉흥적인 발언이 자주 있었어요. 준비된 거기에서 원고 만약 외에. 실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된 원고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저도 보좌진들이 써주잖아요. 그럼 예. 준비된 원고에 약간 몇 가지 좀 고치고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로. 근데 예. 이제 후보는 그 정무적 훈련이 아직까지 좀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그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예. 이제 말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고 거기에 실수가 나왔고 예. 그래서 좀 더 준비되고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다 컨트롤하겠다 이런 것인데 후보 입장에서 근데 후보도 네. 후보도 이제 꽤 많은 몇 개월 동안 지금 정치권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준비되고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실수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트레이닝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거가 65일 남았는데 이게 국회의원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뽑는 선거인데 65일을 남겨놓고 후보를 트레이닝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를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 좀 그 걱정이 이재명 되네요. 후보도 똑같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도 사실은 말실수를 종종 해요. 그리고 지금 최근 윤 후보가 하는 말실수가 예.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잦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가 지금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부각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은 항상 필요합니다.
정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오만해서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똑같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사실상 정치적인 기간은 훨씬 긴데도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들 발언이라든지 뭐 가까운 사람인데 나는 뭐 보질 않았다든지 실수인지 그건 사실 거짓말 범죄에 저는 속하는 거라고 보지만 예. 근데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연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뭐랄까요? 후보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뭐가 연기냐, 뭐가 진짜냐 이런 혼란도 좀 있을 거라는 이게 우려도 김종인 있습니다. 선대위원장 예. 말을 또 이제 딱 그 단어만 뽑아서 예, 예. 이렇게 부각시킬까봐 좀 우려가 되는데 예. 후보의 진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정제된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의원 보시기에 지금 가장 핵심인 윤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 여부 그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선대위 해체를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거 선대위 해체랑 마찬가지 지금 선대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 요구한 게 수용이 된 겁니다. 예.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합류하지 않을 저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 후보 지지율 올라가는 거는 예. 저는 반사이익이라고 봅니다. 우리 윤 후보 쪽에서 예. 실수도 하고 우리 내부의 갈등 문제로 지지율 떨어진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급선무는 단일화 이야기가 아니라 윤 후보의 그런 그리고 우리 캠프에 대한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예, 자 신년을 맞아서 또 여러 언론에서 대선 여론조사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보 간 지지율 격차 다소 들쑥날쑥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10%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진 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KBS, 중앙일보, 동아일보, MBC 이 조사들이 이제 10%포인트 안팎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조사인데 조사 내용을 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 203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부진하다라는 게 드러나고 예. 스윙보터이자 중도층 세대라고 할 수 있죠. 5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돌리기 시작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남 호남 쪽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영남 지지층 결집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층 결집이 강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자영업자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밀리기 시작한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한편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어선 조사들도 나오고 있고 이 조사들의 공통점은 20대 지지율에서 약진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보다 20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흥미로운 조사가 나왔는데요.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2월 30일, 31일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84.3%, 유선 15.7%, 네, 전화 면접을 실시했고 응답률 11.5%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이재명 후보로 가는 쪽이 34.2%, 윤석열 후보로 가는 쪽이 32.2%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하고 안철수 후보가 주로 표밭을 나눈다라고 하는 통념이 깨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반으로 나왔네요. 이 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자 현재의 지지율 추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김경진 특보님부터. 안 좋죠. 윤석열 후보 상황이. 그렇죠. 예. 일단 뭐 원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뭐 후보라든지 또 선대위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 분열의 모습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통 지지층하고 좀 충돌되는 측면들, 가령 뭐 신재 씨 영입이라든지 예. 이런 지점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후보 본인이 의사결정을 너무 늦게 했었던,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과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했던 후보가 현장에서 경우에 따라서 일부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것 때문에 그 단어의 일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속칭 말하는 이제 서로라든지 이제 실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제된 발언이 정말 필요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큰 틀에서 보면 한
그런 5가지 정도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 불화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지금 당과 선대위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사퇴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는 지금 움직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으니 예. 이걸 얼마만큼 최단시간 내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김성현 소장님은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 어디로 가느냐가 여론조사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의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윤석열 후보의 하락에 기대고 있는 점에서 상승이 뚜렷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안철수 앞으로 후보?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얘기 아니고 지금 지지율 추세.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 추세에서의 예. 저는 안철수 후보의 움직임이 결국 윤석열 후보랑 연동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비전을 밝힐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빠른 속도로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또 2부에서 한판 썰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와의 한판 썰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더 풍부하게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